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정리에 이어서 2분기 실적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타이거 미국 탑10 ETF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빅테크 실적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처음 보실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은 46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어떤 부문에서 가장 돈을 많이 잘 벌었냐, 성장을 가장 많이 했느냐를 살펴보면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제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성장률이 다음 분기에도 4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지난 분기에 이어서 애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죠. 전년 대비해가지고 51%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수요 증가와 연 계약 가치 1,000만 달러 이상 대형딜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업용 계약 역시 확대되면서 전년비 대비해서 매출 성장을 높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링크드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마이크로소프트 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링크드인의 매출 성장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미국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구직 활동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링크드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분기에 실적이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36%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와 더불어서 영업이익 역시 호조를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중국 58% 성장을 했고요. 유럽 34%, 미국 32%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골고루 성장을 했다는 게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시했던 아이폰 12 프로의 매출이 잘 나오면서 이제 매출 성장률을 높게 기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부문별로 어떻게 세일즈가 나왔는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아이폰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상장을 했죠. 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너무나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언택트가 지금 컨택트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맥 매출이 이전 분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는 조금 기저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웨어러블 기기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애플워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가 주축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서비스, 사업 부문의 성장률도 높게 나오면서 애플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죠.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기업 중에서 아마존과 페이팔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장 외 거래에서 마이너스 7% 정도 떨어지는 등 굉장히 주가가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하고 유럽에서 백신 접종, 그 다음에 컨택트 사이로 돌아가는 무브먼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온라인으로 몰렸던 소비 패턴이 정상화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 성장 율이 27%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다소 소극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가 측면에서 변동성을 야기하는 그런 실적 발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 부문별로 매출이 어땠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실적 예상을 하회한 부분은 온라인 직매입으로 그 외에 5개 사업 부문은 사실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기타 부분 광고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87% 정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현재 아마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당연히 온라인으로 몰렸던 소비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마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외에 아마존이 노력하고 있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던가 기타 부문, 광고 부문에서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탑 10 기업들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매출이 다른 기업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런 컨셉이 아니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10% 정도 더 많은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에서 구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주가에도 살짝 반영이 됐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광고 부분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작년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다라는 찬사를 받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광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분야는 유튜브 광고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3.7%나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색 광고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68% 정도 성장을 하면서 디지털 광고 산업의 성장이 구글의 매출에 반영된 것이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부분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클라우드 산업의 영업 마진율을 전분기 3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2분기에는 마이너스 12%로 올라온 거고요. 그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24%였고 그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32%였습니다. 그 말은 구글이 클라우드 산업을 통해서 매출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얻는 수익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매출 때문이라기보다는 메타버스 때문에 회자가 최근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우선 매출부터 살펴보자면 전년 대비해서 55% 정도 성장을 했고요. 당연히 시장 예상치는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광고 매출은 2016년도 이후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수혜를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돈을 왜 많이 벌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광고 단가가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47% 상승을 했고요. 광고 게재 건수 역시 전년비 대비해서 6% 증가를 하면서 광고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왜 여기저기서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가 늘어났느냐에 대한 답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은 5년 이내로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오큘러스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해왔는지를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거를 거듭 강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핫한 트렌드,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짙어지면서 여기 저기 그다음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던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규제 크레딧, 탄소 배출권 감소에도 자동차, 에너지, 서비스 사업부 모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 성장률만 보자면 98%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자면 300% 이상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 시즌을 보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테슬라의 수익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세일즈 부분인데 세일즈 부분에 포함되는 게 이제 자동차, 서비스 이런 것들의 판매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와 자동차 판매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인도량이 20만 대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8.9% 정도 증가를 했고요. 모델 3보다 가격이 높은 모델 Y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팔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기업들 중에서 아마존과 페이팔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팔도 아마존과 비슷한 정도로 시장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분기 영상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팔 지난 분기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지난 분기가 너무 좋아서 이번이 좀 안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 그러면은 페이팔 매출은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했나를 살펴보면 이베이와의 계약이 만료된 것이 조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베이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베이에서 결제를 할 때 페이팔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페이팔 결제 감소 영향 탓에 매출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나오지 못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투자와 마케팅 비용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마진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왜 그런 페이팔이 이렇게 투자랑 마케팅을 많이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슈퍼앱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이 슈퍼앱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투자와 마케팅을 계속 늘릴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활성 계정, 그 다음에 결제 대금이 중요한데 전년도 대비해서 각각 15%, 그 다음에 40% 정도 증가했다라고 팩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최근 메타버스라는 테마 때문에 회자가 많이 되는 기업인데 매출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68%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부문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게이밍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게이밍 부문 매출은 3.1 빌리언 달러에 육박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85% 성장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은 35% 증가를 하면서 부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수치를 여기 그래프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게이밍 실적이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거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분야인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단어만 봤을 때는 와닿지 않지만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은 가상현실을 만들 때 VR, 3D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 AI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자동차를 디자인한다던가 이런 거를 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것도 이유였다고 저는 보고 이와 더불어서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업무 혹은 기업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분야에서도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 게이밍, 그래픽,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분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가 언제나 등장하는 이유겠죠. 그 다음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도비 매출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분야가 있고 다큐먼트 클라우드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큐먼트 클라우드는 PDF 편집하는 그런 플랫폼, 이 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30%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알고 계시겠지만 포토샵, 스톡 이미지 이런 분야들을 통칭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분야라고 부릅니다. 이 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24% 정도 매출 성장을 이룩을 했고 중소기업 고객군이 미국 경제 회복과 더불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분야의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컴캐스트입니다. 컴캐스트는 미국 내 가장 큰 케이블 텔레비전과 방송 회사로 CNBC, 유니버셜 픽처스, 일루미네이션, 드림웍스, 뉴스 채널 MSNBC 등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네노라 하는 회사입니다. 매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케이블 커뮤니케이션은 전년도 대비해서 56%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내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정상화 궤도에 돌아오면서 영화, 그 다음에 테마파크 부문의 매출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 포함되어 있는 10개의 기업의 실적 발표를 모두 다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10개의 기업은 모두 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난 1분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상하다. 내가 봤던 영상에서 언급된 기업들과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모두 다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이면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 테크 탑10 ETF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테크 탑10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빅테크 실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3분기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